제가 오늘은 세계적인 마라톤을 꿈꾸는 상하이 마라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12월 1일에 상하이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네. 요즘에 보면 무비자 입국 가능하시잖아요. 15일 무비자였다가 지금은 이제 한 달 무비자인데, 상하이에서는 지금 마라톤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달리다 보니까 이 마라톤도 세계 7대 마라톤이 되려고 막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이미 최근에 7대 마라톤이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8대 마라톤을 꿈꾸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네. 일단 세계 7대 마라톤을 우선 알아보면 보스턴 마라톤이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1897년도부터 마라톤이 있었고,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지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라톤이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있는 마라톤은 자선 바자회 같은 거, 자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베를린 마라톤은 세계 신기록이 많이 나오는 마라톤이고, 시카고 마라톤은 좀 평탄한 코스가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 마라톤,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는, 얼마 전에 보니까 나 혼자 산다, 기안84가 뉴욕 마라톤에 참석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도 제가 봤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마라톤이 이제 뉴욕 마라톤이고요. 동양에서는 이제 도쿄 마라톤이 있고, 최근에 24년 11월에 지정된 시드니 마라톤이 있어서 이렇게 7개의 마라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마라톤을 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가슴이 막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중국에는 정말 마라톤이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역 내에서 행정구별로도 마라톤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보다 중국에서는 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원 같은 데도 가보면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룹 지어 달리는 모습도 많지만,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많이들 달리세요. 그래서 중국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마라톤은 상하이 마라톤이에요. 상하이 마라송이라고 중국어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쌍마라고 불러요. 저희는 쌍마가 중국에서는 가장 유명하고요. 그 외에도 헝수에이후 마라톤이나 아니면 충칭 마라톤, 베이징 마라톤, 우한 마라톤, 웬만한 지역에는 다 개별 마라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절별로 이제 한여름이나 이렇게 더울 때 빼놓고는 1년 내내 좀 마라톤이 여기저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마라톤 대회에 나가보려고 막 이제 긴장하면서 언제 등록하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걸 알려주는 앱들이 있어요. 마라톤 등록 앱. 이렇게 전국적으로 어디다 등록하라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내국인 우선 뽑고 외국인을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상하이 마라톤 매년 지원하는데 한 번도 참여를 못했어요. 계속 떨어집니다. 금액도 내국인에 비할 때 2배로 외국인한테 비싸게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붙여줘요. 그런데 이제 올해 상하이 마라톤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붙었어요. 그게 이제 아까 7대 마라톤이 되려고 이제 상하이 마라톤을 메이저 마라톤으로 이제 중국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특히나 더 외국인들을 많이 참여시켰었던 마라톤이었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우시 마라톤이 등록 중입니다. 그래서 우시 마라톤은 제가 작년에도 참여를 해봤었는데 3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태호 주변을 달리는 거예요. 태호가 제주도보다 더 큰 호수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3번째로 큰 호수인데 3월 말에 달리다 보니까 벚꽃이 또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보통 우시 마라톤에는 핑크색 옷을 다 입고 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은 옷도 장관이고, 또 주변 경치도 좋고, 또 그걸 응원하러 나온 사람들도 볼만하고, 뛸 때도 보면 이벤트들이 많아요. 그룹별로 나온 데에서는 마라톤복을 아주 특이하게 입고 또 와서 막 또 재미있게 이벤트식으로 또 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역 구분 없이 오히려 이걸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등록해가지고 같이 놀이처럼 하는 경우도 많아서
달리시는 분들은 마라톤이 언제 있나 지역별로 이거 다 검색해서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상하이 마라톤은 1996년에 설립됐어요. 중국에서 유일하게 에버트 월드 마라톤의 후보로 되어져 있어서 그 메이저 마라톤 중에 하나, 그게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코스는 이제 풀마라톤이 있고, 건강 마라톤이라고 해서 한 5km 정도 달리는 하프가 없어요. 저는 풀마라톤은 좀 못 뛰고 하프 정도 뛸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한 번이라도 달려봐야 되나 할 정도로 네. 제가 뛰고 싶은 곳이 풀마라톤 코스거든요. 안 되면 네. 건강 마라톤인데 아무리 지원을 해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 돈을 내고 해야 되나. 왜냐면 후원금을 내면 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참가자 수가 38,000명 정도였고요.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들리는 소문은 20, 30대 1이라고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자료 조회해 보니까 10대 1 정도 경쟁률이어서 사실 되는 게 쉽지 않아요. 10명 중에 1명만 되고 9명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상하이 마라톤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중국의 상해에 살고 있는 동안 한 번은 꼭 참여해보고 싶다 하는 이유가, 상하이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황포강변에 지금 보이시는 곳이 루자주에이잖아요. 우리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봤을 때 상해를 대표하는 그 곳과 그 맞은편은 이제 100년 전 상하이 모습을 볼 수 있는 와이탄이거든요. 그래서 이 와이탄을 도로를 차단하고 거기를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상하이의 가장 멋진 스팟을 그것도 도로를 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라토너들은 한번 여기를 와서 꿈꿔볼 만한 그런 곳인데, 코스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황포강이 이렇게 굽이굽이 흐르는데 우리 알고 있는 동방명주가 여기 있고요. 이쪽이 이제 와이탄이에요. 그래서 와이탄에서 인민루를 거쳐서 난징루를, 진짜 상하이에서 아주 유명하고 번화한 그 길을 달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이 마라톤, 저도 이렇게 마라토너야 라고는 하지만 저희 아직 초짜지만 왜 열광하는지 한번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와이탄입니다. 와이탄이고, 평상시에도 관광객들로, 아니면 상하이나 중국 사람들이 항상 와서 이제 상하이 하면 대표적인 이 지역이거든요. 네. 여기를 달리는 건데, 올해는 야광 색깔의 티셔츠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아마 보시다 보면 야광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참여를 했으니까 38,000명이 여기를 달린다고 생각해보면 그 속에 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심장이 쿵쿵쿵쿵쿵 뛰는 그런 장관이 연출됩니다. 그걸 다 뛰고 나면 이런 메달을 줘요. 네. 이거는 제 거는 아니지만 풀마라톤을 뛰신 분 사진을 제가 받아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메달이 좀 다르다고 해요. 올해는 이제 메달이 더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달린 가장 중요한 지역 이름을 적어서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지나가는 스팟을 하나하나 지명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제가 아까도 경쟁률이 높아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분들, 그러나 마라톤은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뭘 하냐면요, 상대적으로 볼품은 없지만 버추얼 마라톤이라는 게 있어요. 그 떨어진 사람들이 떨어지면 아쉽습니다 하고 버추얼 마라톤에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고 안내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제는 아니지만 가상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마라톤이 일어나는 그날 그 시간은 꼭 지키지 않아도 돼요. 본인의 동네를 뛰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아시면 마라톤 그 황포강 옆쪽에 그쪽을 달려도 되고 본인이 신청한 거리를 뛰고 나면 요런 메달이 집으로 배달이 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 버추얼 마라톤이라도 상하이에 있으면서 상하이 마라톤 상마에 참여하지 못하면 가상으로 나도 마라토너야 하는 마음으로 하나 뛸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연출되는데 정말 이제 저는 진짜 상하이 마라톤이 국제 마라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워낙에 경관도 뛰어나고 다른 이제 도쿄 외에 동양에서도 한 곳은 더 지정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김에 오셔가지고 이제 중국 상하이의 좀 멋진 모습을 또 한번 같이 보시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상하이 마라톤 12월 1일에 있었고 올 2025년에는 11월 말에 있다고 해요. 요쯤에 있어요. 12월이나 보통 12월까지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좀 12월은 좀 추우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10월이나 11월경에 상하이 마라톤이 있는데 올해 2025년에는 11월 말쯤으로 벌써 날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석했으면 좋겠고 외국인들도 동등하게 내국인들하고 동일하게 좀 달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게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네. 기록 제한은 없나요? 몇 시간 내에 있어요. 들어와야 되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풀마라톤은 6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끼리의 농담이에요. 좀 달리시는 분들, 이렇게 시간보다 오버되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까, 뒤에는 이제 응급차랑 버스가 쫓아와요. 시간 내에 못 달리시는 분들을 이제 차에 태우는데, 차에 타라는 표현이 중국어로 쌍처예요. 윗쌍자에다가 차라고, 우리 버스 할 때 그 차, 쌍처인데, 야, 쌍처의 꿈을 이루자, 막 이런 표현도 씁니다, 솔직히. 왜냐면, 풀마는 안 뛰어도, 풀마라톤은 안 뛰어도, 상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30km는 뛰어야지 상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나마 차라도 타고 결승점까지 운송되려면, 그것도 대단하다. 30km는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쌍처의 꿈을 갖고, 이제 하프 뛰고 풀마라톤 가는 중간 과정에 쌍처의 꿈을 이루고 풀마라톤을 가는 거죠. 그 시간 내에 못 들어오시는 분은 그렇게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로 통제 시간이 제한적으로 있어야 맞아요. 될 테니까. 네네. 예,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위험할 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진짜 주요 도로를 다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시간을 좀 제한할 수밖에 없는, 네. 그렇긴 합니다. 저희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간 제한 없는 풀마라톤을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어머, 멋지다. 그래서 멋지잖아요. 8시간이 넘었습니다. 8시간 넘어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 다이아몬드 헤드를 넘었던 기억이 나는데. 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에 좀 고생스러운 경험이 있으면 그 도시는 나의 것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멋지십니다. 작가님은 하프는 어느 정도 시간 안에 들어오세요? 저는 완주가 목표이긴 한데, 맨 처음에는 끝까지 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12km 달리고 한 10km는 뛰다 걷다를 해서 한 그때는 3시간 10분 정도에 들어왔었는데, 얼마 전에 또 마라톤이 있었어요. 여기 상하이인데 찐산하고 절강선까지 넘어갔다 오는 거를 뛰었었는데, 그때는 2시간 35분에 끊어가지고. 대단하시다. 이야, 이 정도면 훌륭하다, 저 나름에. 그리고 한 번도 안 쉬자에 저기 목표를 걸고, 그래서 한 번도 안 쉬고, 그렇게 뛰어서, 저 나름은, 흐뭇하다. 나는 마라토너야 하면서. 진짜요. 대단하시네요. 네. 네. 작가님의 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시니까. 네. 지속적인 하여튼 운동. 네. 그래서 마라톤 이거 준비하면서 네. 좀 더 가슴이 뛰었던 그런 코너라고 해야 되나요? 코너였습니다. 네.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네.